1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기특한 소리를 했구나. 이게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렇게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2월 21일 연합뉴스에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하려는 대규모 세력 존재. 이러면 여러분은 자유를 삭제하려고 항상 이걸 문제 삼고 나오는 경향신문의 이런 기자들, 한겨레 신문의 기자들, 민주노총, 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삭제하려는 자들과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입장, 그런 투사인가? 바로 이런 부분에 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당연히 그렇지라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더구나 이 이야기가 좀 우리말이 지금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는 바로 그것과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에 우리가 자주 썼던 말이 뭡니까? 문재인의 이중언어, 이 좌파들의 이중언어, 공무원이 이중언어를 쓴다는 것은 그거는 바로 반역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 심각한 지적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중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문장의 맥락이라든지 말의 어조 또 선후관계 이런 걸 통해서 읽어낼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해서 한 이야기인데 그게 원래 좀 문단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전체를 보면 지금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또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과연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다. 이거 보면은 대한민국 안에 있지 않죠.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건너편에 적어 전하라. 이런 세력 저런 세력 이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이때 객관적은 충성심도 없고 애착도 없고 또 지켜야 하겠다는 의무감도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냥 이 한국이란 나라를 보니까 이게 과연 안정적인 통합이 될지 참 어려운 나라로 보인다. 마치 일본 사람처럼 아니면은 러시아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에 뭐가 있느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립적이죠. 대한민국의 헌법과 엄연히 앞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 그러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나와야 할 텐데 아닙니다. 너도 좋고 너도 좋다. 이런 식이죠.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자그만치 대규모 의견을 가진 세력들이 존재한다. 한국말도 못 쓰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다 알 수 있죠. 대규모 의견은 뭡니까? 소규모 의견도 있고 대규모 의견도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발언을 할 때는 항상 대통령 원고를 작성하는 그룹이 있죠.
근 20명에 가까운 처음에 나온 이야기로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밖에 나가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뭐든지 잘하는 공무원 이래야 하겠죠. 거기서 내놓은 원고가 이런 겁니다. 발언문 원고가 대규모 의견을 가진 세력이라는 것은 이거는 말로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주장을 하는, 의견을 가지니, 주장을 하는 것과 의견을 가지니 또 다시 쓰이면 이거는 정말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말을 처음에 이제 원고에 기초해서 한 거니까 글을 이렇게 쓰는 것은 정말 수준 이하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자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주장을 하고 그런 의견을 가졌으면 의견을 갖는 것인데 두 가지를 겹쳐 놓았습니다. 그게 동일 세력이라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죠. 아무튼 그런 세력이 대규모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겁니다. 세력의 규모가 크다. 대규모 세력 이런 말도 사실은 제대로 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에 헌법에 있는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다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대의라는 것이 국회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다수결 제도의 다른 표현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쓰이죠. 다수결 방식에 의한다면 헌법의 자유는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무념무색의 몰가치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가 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2022 교육과정에 넣었죠. 여기에 대해서 반발도 많았고 하지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는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그걸 없애야 한다는 세력이 이렇게 크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소수자로서 존재하는 거를 그나마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물론 동의하지 않겠죠. 대한민국에는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만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는 다수결로 하면 넘겨줘야 하는 자유를 떼어버린 민주주의 세력이 있고, 그런데 여기 조그마하게 자유민주주의 세력도 있기 때문에 이제 둘 다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게 해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애매하지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손톱만치 인정을 했다. 일단 말로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봅시다. 그런데 이게 바로 국민통합위원회 보고회에서 한 이야기이고,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찰떡궁합이다. 둘이 한 몸이다. 이렇게 아주 사이가 좋죠. 이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내놓은 내용을 보면 이게 겉만 그럴듯하고 속은 이게 좌파일색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는 그쪽의 주장을 그대로 정책으로 앞으로 이념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자, 우선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국민통합 비전이라는 것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 현 정부는 자주성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 대한민국스러움, 이걸 지키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영어, 무슨 온갖 외국어, 또 그 특수언어, 이런 게 막 섞여서 이 발언문에 들어있는 것이죠. 정제되지 않고, 그리고 그 자기의 어떤 그 이념이라든지 이 대한민국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충실성, 이런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탕이 된다. 그래, 이번에 비전이라는 것을 정했는데, 하나 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했답니다. 뭐 나쁜 말은 아닌데, 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조어다. 이게 그 머리 허연 김한길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내놓을 이야기냐. 병아리 때 뿅뿅뿅 딱 이 분위기다.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저 어디서 본 거를 갖다 쓰고 있다. 절실함이 어떤 역사적인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 하는 그런 그 절절한 그 마음이 1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 이 비전을 딱 걸었습니다. 하나 되는 대한민국. 그래, 하나 되는 한반도가 아닌 게 그나마 다행일까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밑에 이거를 위해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4대 전략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4대 전략 목표 중에 이게 있습니다. 다양성 존중. 그러면 이 자유를 띄어버린 헌법을 부정하는 민주주의 세력들의 무리 속에서, 떼거지로 있는 이 속에서 자유를 들고 살구머니 끼어서 바로 이 다양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다양성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제 대표적으로 이야기 나왔던 것은 이슬람 사원을 우리 동네에다 두고 같이 잘 살아가자. 그들을 존중하자. 이런 것들 있었죠. 그리고 성소수자 이런 것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 그 공산주의자로서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거를 분명히 그 대통령 연설문을 찾아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다양성 존중. 그 다음에 사회 갈등 및 양극화 해소. 근데 사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죠. 4대 전략 목표를 세우는데 사회 갈등, 온갖 갈등이 다 있을 텐데 그거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라는 데서 이걸 해소하겠답니다. 양극화도 해소하겠다고 하고,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실현. 공동체라는 것은 국가가 생기기 전의 개념이죠. 신뢰에 기반한 국가. 그런 국민들의 관계, 이게 아니고 이거 다 버리고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동체는 시족, 부족 공동체, 원시 공동체, 이것을 가리키죠. 이제 그거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국민통합 가치를 확산시키겠다. 그런데 통합이 나쁜 것이고 통합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국민 있습니까? 그런데 국민통합 가치, 국민통합은 가치 있는 거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 머리에 넣어주겠다.
이런 4대 전략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국민통합위에서 그 감투 하나씩 꿰차고 있고 그들에게 어떤 그 세금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 쓸데없이 국민 위에 올라서 있는 귀족의 무리구나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4대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제를 8개 또 정했습니다. 그게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장수하는 추세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인구군이 그룹이 더 그 그룹이 크고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린 인구 그룹이 작다 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하겠다. 이거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뭔가 대응은 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세대 갈등, 젠더 갈등을 완화하겠다.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이것도 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이게 참 심하지 않았었는데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을 모두 이렇게 부각시킨 것이 그냥 간단히 말하면 민주당이죠. 그쪽에서 선거에 쓰기 위해서 이거를 부추겼고 그리고 사회 투쟁 방식으로 이것을 들고 나왔고 지금은 민주당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갈등을 가지고 상당히 그 단맛을 봤다. 대표적으로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을 가지고 아주 그 이익을 봤던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그 색깔의 그 정치인들, 그 그룹들이 이거를 아주 잘 이용을 했죠. 그 다음에 이 8개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다원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 개선. 이게 상당히 위태롭게 보입니다. 다원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깨뜨린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거기에 어떤 오점이, 먹물이, 먼지가 하나 묻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게 됩니다. 이것은 순혈민주주의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고 다원민주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민주주의고 또 전제주의, 왕이 있는 곳에서도 민주주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이름을 아류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인정하는 그런 우리 한국의 정치 제도를 만들겠다. 이제 물과 기름을 섞어서 만들겠다 하는 그런 거보다 더 정통성이 없고 그리고 아예 민주주의가 아닌 지금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 스스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민민주주의. 그것도 민주주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통합위원회다. 그런데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확실히 자유를 떼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떼어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원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잡탕밥이다. 아무 민주주의나 다 허용한다. 바로 이렇게 가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 다음에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런 문화를 들여온다. 전부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하죠. 그러면 국민은 이 순간에 뭐가 되느냐? 피지배민입니다. 복종하는 군중.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그 골조이자 목표이죠. 그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누가 이거를 하느냐? 윤석열과 김한길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국민은 복종하는 자들. 말로는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정하면 국민은 정한 대로 따르는 자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이들은 깨부수는 자들이구나. 분명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통합위원회 산하에다가 2023년 상반기에 특별위원회를 만든답니다. 자, 그게 뭐냐.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민주주의도 받아들이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도 받아들이고 전제주의 민주주의도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국민의 의견만 받아들이면 전제주의도 국민이 원해서 내가 한다. 이거 민주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도 그래 그것도 살려두마. 자, 이런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 자살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를 만든답니다. 그거를 대통령이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대통령은 황제도 이런 황제가 없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또 만든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라는 것은 거기 일하는 근로자들이 그 일터의 주인공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김한길 위원장 밑에 윤석열과 김한길 밑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요렇게 만들겠다. 그러면 그 일터는 누구 수중에 들어갑니까? 누구 관리를 받습니까? 윤석열과 김한길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주 배경인과의 동행특별위원회. 무슨 동행특별위원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이거 민주당에서 늘 만들던 그런 명칭이죠. 이주 배경인. 이게 한국말입니까? 아무튼 이주 배경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동행하자 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을 통합한다 하는 게 뭐냐? 자살하는 사람과 자살하지 않는 사람을 통합하고 이렇게 되면 자살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살하지 않은 국민은 유책한 겁니다.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합 대상이니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그렇지 않은 곳하고 통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터에서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는 가해자들입니다. 이주 배경인, 원래 대한민국에서 나서 대대로 살던 사람들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이주해 온 사람들하고 통합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양보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 원래 있던 사람들한테 다 내놔라. 원래 자유민주주의가 다 내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라는 것도 있어서 팬덤이라고 하는 거 우리 흔한 말로 팬클럽 이런 것이죠. 누구를 지지하는 그룹, 그것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인데 여기서 하는 일이 가짜뉴스에 대응을 하기 위한 팩트체크 그리고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여기서 검토한다. 여기서 보니까 이게 언론, 방송, 국민들의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그런 곳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가짜뉴스라는 거 우리가 많이 겪어봤습니다. 뭐가 가짜뉴스냐? 쉽게 이런 겁니다. 윤석열이 기분 나쁜 뉴스, 김건희가 기분 나쁜 뉴스, 문재인이 기분 나쁜 뉴스. 지금 그렇죠? 요거 가짜뉴스다. 자기네들이 뭔가 했다가 문제가 되면 가짜뉴스다라고 번번이 주장을 하더라. 이게 바로 언론 탄압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죠. 시진핑의 중국과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바이든 쪽팔려 사건도 그랬고, 그 다음에 윤석열 씨 부부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갔을 때, 한동훈 장관도 포함해서 그때마다 가짜뉴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언론사들 손 봐야 된다. 그 언론사가 공정하게 사실 보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따로 따집시다. 그거 말고 대통령이 정부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권한을 행사한다. 이게 언론 탄압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 이렇게 보니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룹이 있고, 헌법에는 있지만 헌법의 자유를 떼어버리자고 하는 커다란 그룹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 개정하자는 쪽이죠.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래서 보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했어. 이러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을 텐데, 이거 상당히 처참한 겁니다. 그럴 단계가 아닌 것이죠. 아무튼 자유민주주의를 분쇄하고 이 다수의 뜻대로 민주주의, 다원민주주의라는 걸로 가자라고 말은 안 했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죽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든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도 혹시 끼워주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만 보면. 그런데 지금 실천 방안이나 이런 걸 이렇게 보니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본 거네. 이거 매번 민주당 정권에서 이거 나라를 바꿔버리자. 무슨 혁명 하면서 바꿔버리자 했을 때 나왔던 바로 그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비전만 보면 하나 되는 대한민국. 그러면 다수결 원칙을 버리지 않는다면 헌법에서 자유 떼고, 그러니까 헌법 갈아엎고, 그 다음에 자유된 민주주의로 종류를 따지면 이게 다원화가 가능합니다. 자유만 떼면 별별 민주주의가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국민을 통합한다. 전부 받아들여서 백과사전식으로 전화번호부식으로 다 넣어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념이 없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만일 90% 설탕물이 있었다고 합시다. 거기에 맹물을 넣고 식초물을 넣고 온갖 향신료가 있는 물을 넣어서 그 설탕물로 봤을 때 그 비율이 0.1%가 되게 만들면 그 물은 설탕물 맛이 납니까? 설탕물이 더 이상 아닌 것이죠. 잡동사니를 집어넣어서 없애는 방식.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표와 내용을 보면 자기들 말로 진보 좌파의 목표를 그냥 아주 세게 밀고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이 국민의힘의 이념도 아니거니와
국민의힘의 그 국민 통합 방식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다. 그러고 보니 국민통합위원회는 그거 김한길 거다. 김한길이 누구냐? 지금도 국민의힘에 입당 안 하는, 자기가 노해서 입당 안 하는 진보 좌파 대표적 인물이다. 지금 전략 목표라든지 설치하겠다는 특위, 이걸 보면 전부 자유민주주의를 뭐라고 합니까? 민주주의가 이렇게 큰데 자유민주주의는 조그맣다. 당연하죠. 세상에는 온갖 오물이 묻은 별별 게 다 있는데 거기 티 하나 없는 백지는 그거는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수해야 하는 것이죠.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협소하다 이런 비판을 하죠. 그게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자들의 망가진 머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가서. 그래, 이걸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점령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투쟁하고 그것을 분쇄하려고 해온, 지금까지 해온 진보 좌파의 그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이게 보입니다. 포장은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제로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포장 속에 알맹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이제는 있으나 마나 흔적도 없게 만든 진보 좌파의 모든 것이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서 지우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많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여론조사도 그렇고 선거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있으면 그게 선입니다. 거기 가서 절을 하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많이 있는 자유띤 민주주의 세력을 걱정하고 있어 라고 받아들인 게 이제 보면 그게 아전인수격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적을 알아야 그게 적이 적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한 말도 참으로 가관입니다. 김한길 위원장이 이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느 대통령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사일에 처음 보는 위인이다 이런 뜻이죠. 국민의 적극적 자유와 행복 실현을 위해서 일로 매진하고 있다. 오직 한 길을 달려가고 있다. 국민의 적극적 자유 그리고 행복 실현, 이걸 공무원이 일로 매진을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무슨 과일에 당도 체크하듯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띡 갖다 대면 행복도 30% 뭐 이렇게 나옵니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거 국민 국가 무서운 줄을 모르는 그런 자들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국민통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열정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피부에 와닿게 풀어내는 정책적 지향점이자 방법론이다. 아무튼 뭐 다 그만두고 요 말은 문재인한테서 많이 듣던 말이다. 이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국민통합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인 동시에 윤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모시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 김한길은 대한민국이나 헌법, 법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을 모시는 종자다. 그 종자로서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평양에
김일성, 김정일 그 동상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던 소리들이죠. 자, 국민의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겠다. 이거 고민 좀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신뢰 회복과 연대 강화가, 계속 연대라는 표현을 쓰죠. 연대라고 하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은 연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이 이상으로 여기는 그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은 국민이라는 집단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개인인 국민이 행복해졌을 때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국민도 행복하다고 보는 건데, 이들은, 윤석열, 김한길은 연대라는 것은 항상 집단과 집단의 연대입니다. 이 집단이 행복하고 이 집단이 행복하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총체적인 행복의 합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집단이라고 됐을 때 개인은 녹아내리고 없죠. 개인의 자유는 이 집단을 추구하는, 연대를 추구하는 곳에서는 개인의 자유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지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 윤석열을 맹종한다, 김한길을 따른다 하는 사람들, 아마 본인들이 추구하는 건 그거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자유가 없어지게 됐을 때 여러분은 티끌입니다. 여러분은 존엄한 인간이 아닙니다. 집단의 세포, 북한에서 많이 쓰죠? 공산주의자들이 씁니다. 세포에 불과합니다. 세포는 뭐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기쁘게 죽어가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 바로 이날 행사에 대해서 대통령실 홈페이지 있죠? 거기서 대통령실 뉴스룸 브리핑이라는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은 결국 공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파도가 치면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이게 계속 물높이를 유지를 하죠. 이제 바로 이런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뭐냐 하면 이런 움직이는, 바뀌는 자연스러운, 이게 아니고 그 고체 물질로 통제하는 이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정을 실현하겠답니다. 이제 이거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농도가 몇 %인가를 인지하고 있는 지식인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어이없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애인 이동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애인 이동권 가지고 시위도 하고 그 시민들이 그 수인 한도를 넘는 인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 국민통합위원회가 해결하겠다고 한 겁니다. 2022년 목표 중에 하나 있었는데 뭐 한 겁니까? 뭐 때문에 국민들이 아침 출근할 때 출근을 저지당하고 피해를 보고, 그런데 법원에서 고작 하는 소리가 5분 동안 이 아침 전철 못 가게 하면은 500만 원 벌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500만 원짜리입니까? 아니, 하루 750만이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750만이
5분을, 더구나 아침에 5분 차이로 모든 게 다 결정나는 그 5분을 가로채 버렸을 때 그걸 500만 원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건 아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지하철 시위하는 사람의 뭐 아내가 그 정의당에 무슨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거 방치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한길 위원장 이거 왜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왜 해결 못했습니까? 이런 면에서 국민통합위원회는 기대되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책임지고 해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일을 못한 거 말도 하지 않죠. 아무튼 바로 그 장애인 이동권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꺼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보니까 이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쓰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엘리베이터가 94%인가 97%인가 하여튼 설치가 됐다고 하죠. 나머지 안 된 걸 갖고 지금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는 이게 복지 차원이 아니고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똑같게 공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치상의 균등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인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하는 소리인데 어떻게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장애인이라는 것을 내다 걸고. 그리고 바로 이거를 국민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을 때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래야 하겠죠. 모든 국민은 팔굽혀펴기를 20개씩 할 수 있어야 한다. 못하는 사람은 하게 해주고 말은 해주고지만 해야만 하고 모두 할 수 있게 해줘야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일자리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게 공정이다. 공정을 만들겠다. 장애인의 문제만이 아닌 겁니다. 사람은 다 다른 겁니다. 앞에서 다양성 이야기하면서 이 머릿속에서는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뭐가 문제냐. 지금 이 장애인 이동권은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건데 장애인 이동권으로 무슨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합니까? 공정한 기회라는 게 도대체 도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공정한 기회입니까? 그러면 보폭이 좁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아예 기본도 모른다. 어떻게 공평한 대우를 받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장애인이어서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5,100만 한 명이 있을 때 5,100만이 공평한 대우를 하라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업이 약자인 중소기업을 하고 상생하는 거는 이거는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공정한 생태계를 만든다는 그 의무다. 의무 이행을 하는 거다. 그래서 윤석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교육, 연금, 건강보험
이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하겠다. 개혁 방향은 공정성의 확립이다. 균등이다. 이랬는데 그러면 우선 딴 거보다도 돈 많은 자들 재산을 싹 뺏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싹 뺏어서 n분의 1로 다시 재분배해야지.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뺏어서 n분의 1로 재분배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의 공정은. 어떻든 본인은 지금 대기업들 옆에 붙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돈을 쓰면서 뭐를 할 테니까 이러고 있지만 윤석열의 머리에 들어가 있는 이념은 바로 무산계급의 혁명이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헌법은 균등이 아닙니다. 뭐 형평이라고 말을 하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같게, 균등.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게다가 국민통합위가 싱크탱크다. 대통령은 머리가 깡통인 모양이죠. 싱크탱크를 달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 국민통합위가 싱크탱크라서 고맙다 이러면서 내각과 대통령실, 행정각부를 가리키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내각이 없습니다. 한독수 총리는 총리 대신이 아니고,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 대신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무 대신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내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각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 행정각부와 대통령실은 국민통합위의 자료를 검토해서 실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이 대통령실과 행정각부 위에 국민통합위가 있는 것이죠. 김한길이 있는 겁니다. 자, 대통령실에 윤석열이 있는데 김한길이 그 위에 있는 것이죠. 뭐 둘관계는 또 뭐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헌정질서 위반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조직입니다.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만든 것이죠. 헌법과 법률에 없는데 그냥 만들면 되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데 지금 이 국민통합위를 규정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정부조직법이라든지 뭐 헌법은 물론이고 저촉이 되겠죠. 이거 따지면 저촉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위헌명령입니다. 자, 이거를 가령 지금의 구도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싸우고 있는 상대방인 민주당이 형식적으로라도 위헌명령 이거 대법원에 물어가지고 무효할 수 있죠. 겨우 이 정도를 가지고 이게 국정운영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런 조직이. 자, 그거는 그거고. 그러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국민통합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부 조직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국정농단이죠. 비법적인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게 전례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따라라 하고 했죠. 대통령이 이걸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기관을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란죄를 저지른 겁니다. 내란의 개념을 법적으로 보면 이게 성립이 돼버립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로 또 둡시다. 그 다음에 정부 조직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추경호 장관, 여기 대통령 말 듣고 국민통합이 말을 따라서 복종을 하면, 그러면 법적 책임을 개별적으로 감수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 행정각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알아서 기겠다면 도리가 없는 것이죠. 대통령의 월권에 저 전제적인 권한 행사에 눌려서 따른다 하면은 그러면 나중에 처벌받으면 되죠.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대통령은 끌어내야 되겠죠. 형사처벌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나게 떠들면서 파티하듯이. 그 다음에 이 국민통합위 이 규정 여기에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둔다고 돼 있습니다. 제2조.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면 그 자문은 대통령이 자기 귀로 듣고 자기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각부의 장에게는 다른 경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처럼 직접 적어 들어라라고 하는 건 아닌 겁니다. 아예 들어올 수 없는 기관인 것이죠. 국민통합위는 이 행정각부의 장이 있는 자리에.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회의라는 헌법 조직이 있습니다. 헌법 기구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국민통합위라는 거는 어떤 접점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도사에게 조언을 들었다. 그걸 막을 도리는 없죠. 정치적 비판이 가능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그걸 가지고 탄핵 사유됩니다. 그러나 자기 귀로 듣고 자기 발로 가서 듣는데 할 수 없죠. 거기 장관을 데려가면 바로 내란죄가 성립이 돼버립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것이 막강하죠. 들어가 보면 올 여름부터 해서 그 일정을 보면 전국을, 전 국정 분야를 다 아우르면서 아마 그쪽에 연결돼 있는 그 이해관계, 그 거미줄 같이 엮여 있는 이런 것들이 만만찮게 새로 형성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 자유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중언어를 쓰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끝났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고 들어있는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 자유 끊어내려면은 복잡하니까 그냥 아주 작은 있으나 마나한 미미한 존재로 내버려 두고 최대한 줄여버리고 딴 거를 꽉꽉 채우자. 그거를 지금 김한길 위원장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말을 듣고 글을 읽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겠다.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